안녕하십니까. 이커리의 컨텐츠 연구 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앞서서 자소서 및 면접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설적 표현의 효과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역설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입력하게 되면은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모순되어 있는 이 장치를 통해서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일단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흡입력을 바탕으로 그 중요한 화자가 말을 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귀를 기울이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법이 바로 역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2012년 AWS 라이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10년 안에 무엇이 변화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다음 10년 동안 무엇이 변화하지 않을지는 묻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아마존의 고객들이 10년 후에도 더 싼 가격, 빠른 배송, 다양한 선택권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하지 않는 가치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자, 그 모든 현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변화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비틀어서 자신은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의 본질, 아마존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관해서 일반 통념과 반대로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두 번째 예. 나는 내가 비정상이란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비정상이라서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미국에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정상이란 것에 내포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통 띠고 있는데, 이 비정상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자신의 어떤 업적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어떤 역설적인 표현을 앨런 머스크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보자면 브랜드ing 관련해서는 파타고니아가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타고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성은 처음부터 이미지를 갖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있다. 패션 기업은 이미지 전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되게 팬시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소비자들에게 반응을 얻는 게 그들의 업태인데, 파타고니아는 이러한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기업 모토를 더욱더 집중하겠다, 이런 비전을 조금 더 역설적인 표현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타벅스는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구성 요소 혹은 불가결한 요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스타벅스의 CTO, 그 어떤 기술적 담당자가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바리스타가 좀 더 자유로워지도록 해서 음료를 만드는데 더 능력을 쓰고 고객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스타벅스의 어떤 본연의 업무인 고객들에게 좋은 커피를 제공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좀 역설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기업 모토를 좀 더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1차원적 표현과는 다르게 2차원적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통찰이라는 걸 드러낼 수가 있고 좀 더 흡입력 있는 어떤 표현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역설적인 표현들에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좀 가장 현대 경영학에서 좀 요긴하게 쓰이는 사례 몇 가지를 제가 첨부를 해보았습니다. 나이키는 자신들의 경쟁자를 아디다스가 아닌 닌텐도라고 말을 했다. 나이키가 수년 동안 스포츠웨어에서 1위를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위를 독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신장이 안 되다 보니까 프레임을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경쟁자가 단순 얘기 타 스포츠 의류 업체가 아니라 아이들이 더 이상 나가 놀지 않고 게임을 많이 하니까 닌텐도가 우리의 경쟁자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자체를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2차원적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졌고, 필립 모리스는 담배를 만드는 회사예요. 특히나 가장 독한 담배인 말보로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담배 연기 없는 미래가 우리의 비전이다.
자, 그들이 그 흡연 보조제인 뭐 전자담배 이런 걸 출시를 하면서 담배라는 게 어떤 죄악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프레임을 전환을 해서 우리도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꿈꾼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제품을 출시하였으니까 우리도 더 이상 나쁜 기업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좋은 미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꿈꾸는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비전을 좀 더 색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핸드북에는 핸드북이라 하면 뭐 신입사원이나 여러 가지 사원들이 경력 사원들이 입사를 하게 될 때 그 오리엔테이션처럼 뭐 어떤 그 서면화된 자료를 교육 자료를 봤는데 그것을 핸드북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죽일 존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적시함으로써 자신을 깎아먹는 혁신, 어제와 다른 오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과격하고 역설적인 표현을 하여서 좀 임팩트 있는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자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침묵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면접장에 가보거나 뭐 자소서에 기록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디지털이 제일 중요하다. 디지털 뭐 혁신에 나는 발맞춘 인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텐데 물론 그것도 효과적인 표현이지만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아날로그 감성의 힘을 믿는다. 뭐 대면 소통의 힘을 믿는다. 대면 공간의 힘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드리면 좀 더 차별화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IT 어떤 기술 기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영화의 어떤 장르라든지 영화의 특색 같은 거를 꼬리표를 매기는 사람들을 태거라고 하는데 그 태거는 그냥 실제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들이 세분화된 어떤 카테고리별로 영화를 품평을 매깁니다. 그걸 토대로 어떤 개인화된 알고리즘을 발견하고 개인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결국에는 첫 출발은 그런 어떤 디지털 크리에이션 커머스의 첫 출발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고 KT의 기가진이라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제일 가장 많이 들은 소비자의 말이 무엇인가라는 통계를 냈었는데 첫째 답변이 이거였어요. 사랑해. 예. 자, 굉장히 어떤 기술 기반 어떤 상품이지만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감정적 충족을 위한 감정적인 말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예를 들면서 나는 기술이 단순하게 인간을 편리한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뭐 감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드리면 좀 더 어떤 패턴이 파괴가 되면서 좀 더 효과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자, 비전가는 고독하다. 고독이란 단어가 뉘앙스가 좀 더 좋은 뉘앙스는 아닌데 비전가는 고독해야 된다. 왜냐하면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를 많이 못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독하다라고 표현을 해줘서 좀 더 첫 문장을 흥미있게 가져간 거예요. 그렇기에 더더욱 구성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2년의 시간 동안 투자 동아리를 이끌면서 제가 얻은 지혜입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전개도 가능하겠고요. BGF 리테일 뭐 이런 데 지원을 하게 돼버리면은 뭐 신제품, 뭐 맛있는 신제품, 뭐 MZ 세대들을 위한 신제품을 뭐 개발을 해서 뭐 출시에 뭐 반향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편의점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은 전통적인 뭐 수직적 유통 채널로서 플랫폼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중들에게 메뉴 공모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연다면 흥행 효과와 더불어 본질적인 메뉴 개발 비용을 아끼고 더욱 대중 친화적인 메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랑 편의점, 동떨어진 단어를, 이질적인 단어를 결합을 시켜서 좀 더 획기적인 어떤 논리 전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는 아모레퍼시픽의 지원을 가정하고 쓴 어떤 예시 답변인데 아모레퍼시픽은 지원을 할 때 피부 미용 뭐 이런 쪽으로 되게 논리 전개를 많이 해요. 근데 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역할은 고객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객들을 스스로 가꾼다는 감정적인 고향감을 들게 해서 행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미용뿐만 아니라 멘탈 케어,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켜서 삶 자체를 윤택하게 해주는 기업입니다. 뭐 라이프, 어떤 삶의 생애 주기에 최적화된 기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화장품 서비스만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멘탈케어, 헬스케어 산업과도 협업을 해서 사업 영역을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표현도 좋아요. 단순한 피부의 미학이 아닌 삶의 미학을 위해 루틴 컨설팅, 디지털 심리 컨설팅 등 신사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은 종합 라이프스타일 케어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버리면 좀 색다를 거예요. 다른 지원자들의 논리 전개 패턴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자, 이렇듯이 어떤 평이한 답변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역설적인 장치들을 만들어서 패턴을 붕괴시켜 버리게 되면은 참신하고 기획력이 있고 좀 더 통찰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기업에 좀 더 시간이 있다면 내가 논리 전개를 좀 더 색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더 통념을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